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애플의 라이다 관련주 엮여져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을 알아볼 거예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 라이다라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라이다라는 게 일종의 자율주행차의 눈 같은 거예요. 레이더를 이용해서 사물을 인지함으로써 이제 차가 피해가거나 또는 속도 조절하거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라이다인데, 이 애플 쪽 라이다 관련하고 연결된 게 에이테크 솔루션이고요. 또 에이테크 솔루션의 이대주주가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종목은 세종공업이고요. 수소차의 테마로 엮여 있죠. 그러면서 수소차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조용하다가 약간의 변화가 생겼길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 선당 종목 중에 광동제약이 있어서 광동제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섹터는 세 군데로 나뉘네요.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차, 제약주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도움이 되실 만한 콘텐츠도 있고 또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가입도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에이테크 솔루션의 이제 주가 위치를 보면 월봉에서 조금 높이는 올라와 있어요. 저가 3,200원 대비 고가인 12,000원. 한 4배 정도 넘게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제 올라오는 와중에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월봉에서. 이 자리가 되죠. 이 자리에 변곡점이자 매물대가 있는데 이 친구를 자꾸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19년도 5월 달에도 떨어졌고 그러고 20년도 10월 달에 떨어졌는데 요때 보시면 쭉 잘 차고 이제 우리나라 보통 주식 차트들이 거의 좀 지금 중심에 시장 주도주에 들어와 있는 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잔잔하던 거래량 속에서 한번 앞에 있는 거를 싹 잡으면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이렇게 터지면서 고점 맞고 밀리고 쭉 밀리고 이 약간의 거래량이 터질 때 하단에서 터져야 좋은데 이렇게 높은 데 터지면 정도 수정을 받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도 여기서 10월 달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고 다시 맞고 떨어졌는데 아직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앞으로도 추가 상승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선 좋은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뚫어놓은 자리가 있어요. 이때가 19년도 6월달, 7월달에 종가를 다 뚫어놨어요. 그게 이제 이번 달이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조정이 온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직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주봉을 보시면 요렇게 황금주선, 그러니까 주식이 진짜 조정을 받을 때 1차 조정 일단 5주선을 깰 때 위험한데 이 5주선과 10주선의 이격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즉 이격이 큰 부담감이 없을 때는 이렇게 20주선을 잘 타고 가는 게 보통 주식의 습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붙어 있고 이렇게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격을 깔끔하게 모아놓고서 이제 5주선이 10주선을 돌파했고 캔들은 20주선을 딛고 있나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들이 터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일봉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잔잔하던 주식, 즉 거래량이 없고 별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던 주식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다시 한번 조용히 이렇게 주식이 있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크게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이 거래량이 없이 밑으로 살살살살 쭉쭉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보통 거래량이 없이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위험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이 주식은 그런 나중에 지켜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줬어요. 언제냐면 12월 22일이에요. 이날 이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이 자리를 잘 지켜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기에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하락 위험성이 있죠. 이 자리는 주봉에서 20주선이기도 해요. 따라서 20주선 이탈하면 이 60주선하고 이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질 뻔했고 월봉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월선까지 밀리게 되면 하락이 이어지고 추세가 꺾이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반등을 해줬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지금 이제 5일선이 10일선하고 20일선을 돌파한 골든크로스가 생겼죠. 따라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5일선까지 더 밀리게 되면
5일선 근처 매수. 또 여기 좀 불안하면 5일선 근처에서 찍고 분봉상 돌아 나가주는 거 확인하고, 왜냐면 밀릴 때 떨어질 때 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양봉 하나라도 뜨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미리 선침해 개념에서 떨어질 때 사시려고 하면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금액을 조금만 싣고 그 밑에 한 번 더 싣고 이렇게 해서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 빨간 박스 이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손절. 왜냐면 이 자리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깨지 않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깼다는 얘기는 지금은 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주식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이렇게 이쁘게 쫙 돌아 나가주면 이 주식은 갈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곡점인 여기부터, 그러니까 1,400원대쯤 되겠죠. 여기부터 요 사이 9,900원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 주시는 게 좋고, 만약 5일선 안 깰 확률도 꽤 있어요. 이 친구. 그러니까 5일선부터 차근차근 매수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반드시 손절의 계획을 갖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나는 5일선 근처부터 황금선 근처까지 매수를 할 거고, 이 자리를 깨면은 손절을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주식은 바라보는 게 좋아요. 이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이 친구는 잘 움직이고요. 라이다를 실제 애플에 납품하거나 이런 건 아직 공시나 게 정확하게 뜨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라이다를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디든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거죠. 이 라이다라는 기술이 자율주행에서 꼭 필수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는 좋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다음은 세종공업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이 세종공업은 이 수소차 테마를 이렇게 있고요. 이 수소차라든가 이런 게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큰 상승을 했다가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상당히 오래 걸치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20년도 9월 달에 이때 이렇게 하락을 맞이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이 기간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근데 이 기간 조정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이 주식도 단 한 번도 중요한 자리 이탈한 적은 없어요. 즉 주식은 좋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주식이에요. 깨야 되지 않을 자리 절대 안 깨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 회사의 그 재물을 보면 현금 유보율 2,800%에 부채 비율이 192%. 나름 굉장히 단단한 회사죠. 배당 때마다 줍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1%대 가까이 주고요. 자동차 부품 여기 보시면 동사는 자동차용 배기계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주요 고객이 현대 기아자동차이고요. 현대자동차의 국내 점유율 기준으로 공급 비중을 적용하면 약 28%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이런 협력사입니다. 이 세종공업의 이제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거나 아주 조용하던 그런 주식이 실적 반응을 보였다는 데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잔잔하던 주식이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툭 실렸습니다. 이게 보통 35만 주, 18만 주, 23만 주 이렇게 실리던 건데 100만 주 넘긴 거는 근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툭 넘겨서 이게 황금일선과 60일선까지 툭 올려놓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가파르게도 올라왔기 때문에 2,200원에서 13,000원까지, 즉 한 5배 500%를 실현을 했었어요. 500%를 실현하면서 월봉에서 돌파할 자리를 못 돌파했죠. 올라온 것도 5배 가까이 올라왔지만 또 중요한 자리인 이 자리에 대한 이 매물대가 있어요. 즉 이렇게가 되죠.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매물대를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온 건데, 저 매물대 뚫긴 사실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때 어떤 큰 대량 거래나 이런 걸로 있던 물량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은 대량 거래가 터졌죠. 최초의 대량 거래는 여기서 터졌어요. 이게 언제냐면 18년도 12월 이때 터졌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터졌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 터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우하향을 맞이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 거의 이제 조금 우리나라 전 주식들이 그랬죠. 그랬듯이 조금 어려워졌다가 다시 바로 회복해서 이렇게 1년 만에 한 5배 정도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 친구가 뚫어놓은 자리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변곡점 여기를 잘 뚫어놓고 안착했고요. 지금도 여기 두 번째 변곡점을 뚫어놓고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3개월째 안착을 잘 하고 있어요. 보시면 2020년 9월 달에도 안착을 했고
11월 달에도 안착을 했고 이번 달에도 밀리는 듯 했지만 지금 거의 안착하러 가고 있고 이번 달 거래일이 몇 거래 안 남았기 때문에 안착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일봉에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래량과 함께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후 좋은 모습이 보여져요. 주봉에서 보시면 살짝 위험했었어요. 이게 5배를 실현한 만큼 이제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이 조정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힘이 드는데 어쨌거나 애초에 오주선을 깰 때 첫 번째 경계 상황이 생겼고요. 이 주식은 황금주선을 깨면 안 되는데 이렇게 황금주선을 잘 버티다가 여기 12년도 11월에 속한 2주에 이걸 깼었어요.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깨진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황금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서 그 주봉에 대한 이평선의 이격을 깔끔하게 다 모아놨죠. 이 지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 주식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하향의 길을 걷게 되면 이렇게 이평선이 아주 깔끔하게 모인 상태에서 우하향의 길을 걷게 되면 상당히 위험했는데 저번 주에 난 우하향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 일봉에다 거래량이 툭 실리면서 이렇게 상향으로 틀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설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 깨면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 100% 올라간다는 장담을 절대 안 해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고 이 손절자리를 깨면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100% 올라간다는 보장을 하기가 힘든 게 미국의 여러 가지 지수 상황, 세계적인 경제, 그러고 자고 있나면 새벽에 쓸데없이 벌어지는 특별한 일 때문에 자꾸 지수들이 밀려요. 외국인들이 순간 변심해서 투매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차트는 후행성이죠. 하지만 후행성이기도 하지만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틀리거나 내 생각대로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손절을 감행하고 대응을 하는 예측의 영역에서 대응의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이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하는 패턴이 보이고 실력이 거기서 나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황금선을 잘 돌파할 때 거래량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황금선을 돌파한 이때도 이 주식은 괜찮아 보였을 수는 있지만 거래량이 없죠. 별로. 근데 이렇게 더 단단한 이 주식이 뭔가 한가 툭 튀나오게끔 이렇게 딱 돌려놓은 거는 뭔가 약간의 의미 있는 변화가 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깨지 않고 거래량이 실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세종그룹의 모습은 좋아 보여요. 주봉에서 특히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다행히 우하향으로 추세를 틀지 않고 저번 주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 주봉의 그 MACD, OSC가 거의 바닥권이었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바닥권인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줄어들어가야지만이 이렇게 주식이 안정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너무 거래량이 없으니까 MACD 자체가 OSC 오실레이터 자체가 거의 이렇게 없는데 이제 삐쭉 돌아서 첫 번째 양성과 함께 조금 더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예상이 돼요. 마지막으로 광동제약을 살펴볼게요. 광동제약을 보면 요즘 제약주도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 특히 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 제약들 비슷하고요. 이 친구의 월봉 차트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1600원대의 최저가를 찍고서 18,000원 넘는 듯 10배 이상을 시연을 했죠. 주식은 10배 이상을 시연했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배를 시연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치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번 급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날이 3월달이겠죠. 이 3월달. 3월달에 저가를 기준으로 3,900원 즉 4,000원을 잡고요. 4,000원 하던 주식이 14,000원 드디어 3배를 달성했어요. 주식은 300%권에서 가장 위험한데 또 300%권에서 위험한 동시에 이렇게 황금계열선, 20계열선에 대한 변곡점 즉 이 자리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고 이 사이에 매물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매물대가 생기는 그 과정에 큰 거래량이 엄청나게 있지 않고 이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거래량들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이 주식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이 대량 거래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광동제약의 추세나 모든 면에서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주식이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즉
여기 10개월 선에 대한 변곡점, 5개월 선 요 자리인데 요 자리 이탈을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요. 즉 이 주식은 이 자리가 다시 오면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손절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가 깊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손절은 더 빨라야 되겠죠. 이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손절이 깊어요. 첫 번째로 깨지 않아야 될 그 선은 대세 하락이 확정되는 5개월 선인데 이번 달에 저가가 정확하게 5개월 선을 찍고 지금 이렇게 요 위치에 와 있어요. 현저가 위치는 월봉에서 파악하는 게 정석이죠. 주봉에서 추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주봉에서 이격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모여 있는 와중에 저번 주에 꼬리 달고 떨어지면서 일단 5주선 그쪽까지는 와 있어요. 이 5주선과 이 10주선 황금주선이 붙어 있을 때는 크게 10주선까지 밀려도 이제 위험하진 않아요. 그때까지 조정권의 끝인데 요 10주선의 가격이 9,850원대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여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이때는 이제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가격이 이런 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세죠. 한 15%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주선을 깨면 경계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주식이 이 자리를 못 뚫고 지금 자꾸 맞고 떨어지죠. 왜냐하면 요 시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량거래가 빵 터지고 빵 터지고 여기 매물대가 있는 거죠. 즉 이 주식이 살아나려면 이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필요해요. 거래량이 2천만 주, 3천만 주 이렇게 필요해야 저걸 뚫는데 이때 거래량들이 400만 주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에 붙여서 밀리고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와중에 황금일선을 살짝 깨도 상관없습니다. 이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가, 그전 저가인 9,700원대, 9,8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여기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 자리를 뚫어 나갈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의 여부를 체크해야 돼요. 거래량이 만약에 강하게 실리면서 이 자리를 뚫으면 홀딩, 그리고 거래량이 약하게 또 뭐 한 4,500만 주밖에 못 가서 다시 여기 꼬리 맞고 떨어지면 일단 매도.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매수 매도로 이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갇혀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 큰 하락이 이어지고 오히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되면 강한 상승이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을 볼 수가 있는데 삼천당 제약을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죠. 그때 이 자리를 만약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툭 돌파해놓고 단 한 번도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도 우상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황금위선을 툭 찍고서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 주식은 가장 중요한 상황 최고가, 즉 주식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박스권 상단 돌파 안착을 했을 때 강력한 파워를 보여줘요. 이거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형자간이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즉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위험해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 안착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가격으로 보면 9,780원, 특히 9,800원대 리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9,800원대 리탈하지 않고 다시 돌아 나갈 때는 강력하게 돌아 나가서 15,000원, 16,000원까지도 보이는 굉장히 좋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동제약, 영진약품 이런 주식들은 아직은 시장에 살아 있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코닥 지수가 살아 있는 한 바이오 지수는 잘 안 밀려요. 바이오 주식이 좋아야 코닥 주식이 살아나는 게 실질적인 이유예요. 다 대부분이 다 이제 바이오주가 많이 좌지우지하죠. 광동제약의 흐름은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주식은 쫓아가 사지 말라는 게 이런 양선이 좋아 보여도 이 양선의 위치가 만약에 저항선의 위치라면 경계하셔야 되고요. 특히 두 번째 저항선에 있는 경계선의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요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 데 하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좋은 자리고요. 이게 밀렸을 때 박스권 하단 이 자리를 딛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광동제약은 원체 괜찮아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에이테크 솔루션, 세종공업, 광동제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